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국정원 사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국정원 사태가 정말 황당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조금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올 초에도 한번 시끄럽더니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소음, 잡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인사 조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자, 결국에 오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외부에 불거지지 않았던 국정원 내부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된 것으로 봐도 과언 아니겠죠. 역대 국정원에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도 없고요. 설령 시끄러웠다고 하더라도 그 시끄러운 소식들이 밖으로 흘러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문제들은 국정원에서 인사 문제가 있고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이미 발령이 났던 실국장급 인사들이 대거 원직 복직을 하질 않나. 심지어 그 와중에서 일부가 뭐 사표를 냈다고 그러질 않나. 그리고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되지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결국에 전 정부 인사 속가내기다. 제가 요 얘기를 좀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퇴했고 국정원 1차장과 2차장이 전격 교체됐다. 1차장, 2차장. 국정원 1차장은요. 보통 국외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고요. 2차장은 대북 정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국외 정보를 총괄하는 1차장이 넘버 2죠. 그리고 2차장이 넘버 3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일은 솔직히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3차장도 있었다 그러는데 여튼 뭐 1, 2, 3차장 뭐 지금은 국내 정보를 안 다루니까 여튼 1차장, 2차장 그리고 국정원장 3명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보통 국정원장은요. 부총리급에서 국무총리급으로 봅니다. 대통령 직속이죠. 감사원장과 동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국무총리보다는 한 단계 아래고 감사원장보다도 한 단계 아래로 봅니다만 일반 장관보다는 우위에 있는 걸로 봐요. 자,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장관보다 우위에 있으면 1차장과 2차장은 사실상 거의 장관
급이나 다름없지. 차관이지만 거의 장관과 맞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한꺼번에 교체된 겁니다. 국정원의 수뇌부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바뀌는 거는요, 그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후임이 정해져가지고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후임 안 정해졌는데 일단 나가! 라고 해버리는 사태, 저는 솔직히 들어본 바가 없어요. 이렇습니다. 인사 파동 때문에 국정원 내부가 계속 흔들렸고 결국 그것 때문에 수뇌부 전체가 교체됐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국정원 인사 파동은요, 지난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작은 지난 3월이었죠. 국정원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국정원 1급 국장급들이 대거 해직이 됩니다. 보직 해임이 돼요. 그리고 다 대리 근무자 란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석 달 뒤에 다 채우게 되는데 인사가 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미 나왔던 인사를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러면서 이미 해외에 출국한 사람들까지 다 빡보해버립니다.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도 1차장, 2차장 국정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 1차장은 1차장대로, 2차장은 2차장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딱 부러지게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국정원 내부에서 검핵관과 윤핵관 사이에 자리 다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왜? 그 이전에 이 1, 2차장 문제 인사 파동이 나기 전에 조상준 2차장 국정원 2차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일이 또 있어요. 국정원에서 넘버 2가 1차장인데 1차장에 대해서 국정원이 직무감찰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또 뭐야? 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2차장과 국정원장이 1차장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얘기지. 이거 왜? 이거 뭐지? 자, 2차장이 맨 처음에 날아가더니 그 다음에 1차장이 바뀌나? 이거 뭐야 이거? 자, 바로 이겁니다. 조상준 사직의 의혹 무성,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국정원장과 조상준 사이에 인사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차장도 원장하고 인사 갈등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거지. 결국에 뭐야? 이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1차장, 국정원 2차장이 다 갈등을 일으켰다는 얘기고 그 갈등의 결과가 이렇게 불거졌다는 얘기죠.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 편을 들고 있는 것은 현직 국정원 2차장 이밖에 없는 거야.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자, 그러면서 쌩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뭐 국정원 인사 번복, 뭐 인사 공백, 해외 파트 무더기 인사 쌩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인사 문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작년부터, 작년 10월부터 계속. 그러니까 벌써 1년 동안 국정원에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국정원 2차장이 바뀌었고 새로 들어온 국정원 2차장이 국정원 1차장을 내쫓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1, 2차장과 국정원장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 야, 뭐야 이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죠? 자, 요즘 제가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정말 영화 같은 일 아닌가요? 야, 이게 뭐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SBS 보도인데요.
이 SBS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 파문의 발단, 김규현 국정원장 최측근이 면직이 됐다라고 하면서 무슨 센터장이래. 대북정보 담당 센터장인 것 같아요. 자, 이 센터장이 면직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전 정부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해묵은 갈등이 터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 국정원 인사 파동의 근본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윤석열 정권을 등에 업고 들어온 인사들이 이미 조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은 거야. 이렇게 내쫓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대충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한마디로 좀 물을 먹었던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니까 자신들이 세상이 왔다라고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주요 직책을 차지했던 사람들을 내쫓은 거죠. 이 과정에서 무리한 인사들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잘못이 없고 문재인 정부와도 상관없고 나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모함을 해서 내쫓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정원 인사 파동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게? 자, 이 SBS 보도를 잘 보세요. 전 정부에서 배제된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조직을 장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묵은 갈등이 퍼졌다. 즉, 지들이 조직을 장악을 하니까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내쫓았을 거 아니야. 야, 너 문재인 쪽 사람이지. 나가, 이씨.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조상준 2차장, 작년 10월에 그만둔 조상준 2차장은 왜 그만뒀지? 그 사람은 윤석열 정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사를 쥐고 흔들었어야지. 왜 그 사람이 물러나지? 아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뭘까요, 이건 또? 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몇몇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점령군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잘 내쫓았는데 윤핵관하고 검핵관, 검사 출신인 조상준하고 윤핵관 이 둘 사이에서 인사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고 윤핵관들이 검핵관인 조상준을 내쫓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꽤 그럴싸했죠. 자, 그래서 윤핵관들이 검핵관을 내쫓았다면 그랬으면 지금은 또 문제가 없어야지. 이번에 또 뭐 문제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졌죠. 자,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과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꽤 신빙성 있는 분석은 그래요. 이른바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서 윤핵관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명박 계열이라는 거야. MB 계열. 그러니까 MB 계열이 이 윤석열 정권을 등에 업고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세팅해뒀던 사람들을 내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조상준 당시 2차장은 검핵관들, 검찰 출신이나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을 꽂아 넣고 싶어 했는데 이 과정에서 MB 계열하고 검핵관들하고 충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그닥 힘이 뿌리가 없는 조상준이 밀려나가게 된 거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1차장, 2차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또 나온대요. 이번에 1차장, 2차장, 새로 1차장, 2차장을 차지한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래요. 어이? 이거 뭐지? 예, 결국에 국정원 내에 여러 가지 이 계파들이 있었고 그 계파들이 자기들끼리 정치질을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결국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쪽 라인, 박지원 라인을 내쫓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박지원 라인,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를 했던 그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채웠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비위 혐의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분란이 생기고 반발이 생겼는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 쪽 사람들이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전세를 뒤집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여하튼 결론은 그거죠. 국정원 내에서 이른바 박지원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숙청당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박근혜 쪽의 친박과 친 MB가 서로 싸우다가 이 사달이 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즉 국정원 지금 사태의 핵심은 박지원 라인의 축출 과정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국정원을 차지했던 이른바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실상 MB 계열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조직에서 이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무리하게 축출하려다가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뭐가 있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권력과 가까운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A팀과 B팀이 있어요. 검찰에도 A팀과 B팀이 있었어. 그래서 민주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쪽과 가까운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해.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자, 그런데 지난 정부 윤석열은 자기가 민주진보 진영과 가까운 사람인 척해서 자리를 차지해놓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예.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구조는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정부 쪽에 가까운 그쪽과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 내에서도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 교체가 나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합의,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설령 전 정권에서 출세한 사람을 새 정권에서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완전히 나가리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만큼의 뭔가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퇴직할 사람은 퇴직하지만 아직까지 조직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앞으로 정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직으로 갈지언정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조직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줘야 된다. 이런 불문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노무현 정부에서 출세했다 하더라도 MB 정부에서 저기 지방에서 좀 돌지언정 때가 되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을 사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 저기 외국에 좀 나갔다 와라 라고 해서 몇 년간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요 국정원 인사파동은 그런 기본적인 상호간에 어떻게 합의되어 있던 질서를 어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달이 났다 라고도 합디다. 예. 글쎄 자, 이 국정원 얘기는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 정보의 접근에 너무나도 제약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십시오. 어느 얘기가 맞을지. 자, 판단이라든지 어떤 추리는 제가 독자 여러분들한테 맡겨 놓겠습니다. 사문난정님, 원래 저게 공무원 사회임. 예, 사실은 맞아요. 예, 그 논리를 갖다 놓고 그 얼개나 어떤 기본 원칙을 원리를 갖다 놓고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겁니다. 결론은 그거지. 조직 내에서 어떤 이런 순환 권력 변화가 있었는데 그 권력 변화에서 원래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라고 서로 합의되어 있던 불분율을 누군가가 어긴 거죠. 그러면서 저항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부 분열과 갈등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다양한 세력들의 다양한 이합 집산이 벌어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이 국정원의 인사 파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인사 파동이 그냥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나 자리 싸움이나 세력 다툼 혹은 기존에 자신들이 만들어뒀던 불문율을 지키네 만회하는 그런 이른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국정원이 그동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돼. 특히 국내 정치에 관여한다거나 대북 정보를 왜곡해서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하지 말자라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스스로 다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아작이 나고 원세훈 때문에 아작났던 국정원 스스로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해봤더니 결국에 우리만 피를 본다. 정권을 지키거나 정권을 연장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괜히 엉뚱하게 우리들끼리 피보고 싸움나고 갈등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요건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북 정보나 또는 간첩 사건이나 또는 국외 정보를 국내에서 국내 정치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왜곡한다거나 과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간첩 사건 터뜨렸잖아. 예. 그거에서 보듯 도를 넘는 행동이 불거졌었고 그것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 조직적인 반발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그건 진짜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검찰이 정권을 장악한 데 이어서 검찰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와 탄압에 암울한 시대로 되돌려 놓는 친위 쿠데타, 검찰 쿠데타에 이어서 친위 쿠데타,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히틀러가 2번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해서 선거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권을 장악을 하는 일종의 선거를 끼고 있는 쿠데타.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른바 수권법을 통한 히틀러 독재 체제를 마련하는 친위 쿠데타. 이 두 가지 단계가 진행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뭐 국정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진짜 두 번째 얘기로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브릿지를 오늘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어놓고 브릿지 내보내는 중간에 언뜻 하지 않은 얘기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되네요. 자, 다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